오늘 저는 성일종 위원장님께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MBC 라디오에 나가서 제가 무인기에 관련해서 지금 국민적인 의혹을 풀고 있습니다. 외환죄냐, 이적죄냐 이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서 무인기에 대한 걸 어제 오늘 공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성 위원장은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외환죄로 엮으려고 하는데 군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마치 제가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에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서 더해서 사성장군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방위원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적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님이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통적인 드론사의 작전 활동은 저는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외환죄나 이적죄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한 12.3 내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밝히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오늘 또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적죄를 찾아내는 경찰을 마치 범인이 너보고 이적죄다라고 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위원장은 과연 국방위원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12.3 내란이 났을 때 해제 결의에 참가했습니까? 또한 이러한 내란 수계를 탄핵 소추안할 때 탄성했습니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사죄하십시오. 만약에 사죄하지 못하고 이것이 주관이라면은 당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동료 의원이 얘기할 때 비웃는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요. 장관 후보자님. 네. 아침에 제가 드론 사령부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고 시간이 없어서 개념만 얘기했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드론 사령부가 12.3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먼저 101대대 1중대를 중대 명칭을 바꿨어요. 원래 정찰 중대에서 또는 브라보 중대라고 했는데 12월 1일 날 드론 사령부의 지시로 1중대로 바꿨습니다. 도대체 중대 이름까지 바꾸는 거 제가 39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대 전체를 바꾸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증거인멸로 보이고요. 그 101대대에는 인원까지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핵심을. 대대장, 정작가장, 주임원사, 중대장을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냈어요. 대대장은 정보사로, 그다음 정보작전과정은 해병으로 원복시키고 주임원사도 해병으로. 그리고 그 내에 있는 반장들, 상사급들은 다른 부대로, 드론사 내에 다른 부대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GCS,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상 통제 장비입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목적으로 덮어 씌우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럼 지상 통제 장비에 있는 비행 기록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업데이트되면. 이것이야말로 증거 인멸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화재 사고도 이와 관계 있습니다. 이날 당직자가 사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처벌도 받지 못했고 나중에 표창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을 당장 교체하고 이렇게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당장 지시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이 부분을 포함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비정상화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 했던 것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번 띄워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바로 2주도 채 안 돼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서 김태호 1차장이 팩트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사실을 되엎습니다. 수사를 종결하고 5월 24일 날 열고 상임위원회를 5월 26일 날 엽니다. 열어서 차관하고 장관들 해경청장을 불러서 수사 종결을 하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감사원 감사하고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수사 종결이 되려면 해경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된 날이 6월 3일입니다. 그래야 종결되는데 이미 국방부는 이때 회의를 통해서 보면은 5월 30일 날 종결 보고할 때 브리핑 자료까지 만든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결을 지읍니다. 이때 합참의 정보 판단은 월북 추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합참의 정보 판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확인해 보십시오. 월북 추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따 휴식 시간에 좀 하고 혹시 이따가 한번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현재 합참 정보 판단이 바뀌었는지 이 사건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어거지로 만들어서 그 관련되는 장관들, 관련되는 사람들을 기소시키고 재판을 받는데 지금 2년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단히 중요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부장님.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는 현재 비공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수사는 끝났어요. 재판 중인데 재판 중이기 이것은 때문에 이미 비정상이 잘못된 거고 요거가 뒤집은 과정은 수사 중이 아니에요. 요거는 다시 확인을 하세요. 제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다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관은 윤석열 정권에서 비정상적으로 된 것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정상화된 것을 찾아서 정상화시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